무결성 체크. 이 문서가 제대로 작성된 거다. 좀 작성된 거다. 우리가 MD5 같은 해싱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디지털 시그널 자체가 이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인증도 가능해요. 메시지에 대한 인증.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메시지 누가 작성한 거다라고 이미 이 프라이빗 키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센티케이션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non-repudiation이라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입 방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오류가 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하려면 뭔가 이렇게 제3의 기관에 나의 키, 여러분들도 인간이나 인간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인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혹시 집이 있는 거야. 부동산 거래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큰 금융 거래 하려고 하면 인감 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감 증명서는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제3의 기관에다가 이거는 나만이 쓸 수 있는 뭔가 프라이빗 키다라는 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감 증명서에서 만약에 위임을 했다고 치면 그 인감 증명 가지고 아파트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금융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기 거래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인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인감이 원래 게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법적인 뭔가 이렇게 사인한 거에 대한 거를 이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인감입니다. 그래서 인감도 지금 전자인감을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인감 같은 그런 유일한 식별자를 제3의 기관,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주로 정부 기관이 되는 겁니다. 정부 기관에다가 나의 인감 같은 걸 등록을 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인증서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과정을 통하면 내가 사인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스팸 메일이 내 아이디로 보내졌는데 스팸 메일 당신이 보낸 거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신뢰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같은 걸 보냈다라고 치면, 메시지 보냈다고 치면 이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3의 기관에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non-repudiation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 confidentiality, 그 다음에 integrity, authentication, non-repudiation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되게끔 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encryption 기술, 그 다음에 key, symmetric key, public key, 그 다음에 digital signature, 그 다음에 trusted 이 셀타 등등을 복합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기술로 어떤 우리 정보 보안이 만족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개인 방지를 하려면 내가 등록을 제3의 기관, 정부 기관에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엔티 어텐티케이션.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체 식별하는 거. 여기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죠. 이게 제일 쉽고 보편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패스워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패스워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위험하죠. 여기서 주로 인크립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싱된 결과를 결과만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여기 보면 여기 챌린지 리스폰스 어텐티케이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 된 결과만 왔다 갔다 해서 이 결과가 각각 똑같으면 만족을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챌린지 리스폰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랜덤 넘버, 이게 라운스라고 하는 랜덤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뭔가 이렇게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해서 나중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알고 있다고 치면 나중에 몰래 들어와서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로그인을 막 했을 때 잠깐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침입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주로 뭐 랜덤 넘버 같은 걸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끔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해서 재생 공격이라든가 제3의 다른 공격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게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에서 기본적인 알고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B가 사용하는 시메트릭 키가 되는 겁니다. 이 시메트릭 키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이런 패스워드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각자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비교하는 걸 가지고 계산을 비교해서 오케이가 되면 로그인을 하고 우리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케이스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앞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릭 키 또는 퍼블릭 키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키가 도대체 몇 개냐, 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시메트릭 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메트릭 키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서 통신을 할 때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암호화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칸 옆으로, 그러니까 A를 B로, B를 C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랑 나랑 할 때는 한 칸 옆으로, 그다음 옆에 다른 학생이랑은 두 칸 옆으로, 그다음에 다른 학생한테는 거꾸로 한 칸 옆으로, 이런 서로 다른 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밀이 또 유지가 되겠죠. 같은 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면 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 지금 우리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키의 개수가 두 사람이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시메트릭 키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키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40 곱하기 39. 39? 네, 39가 이 방향이 있는 거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방향이 없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컴비네이션. 순열과 조합. 이제 40명 중에 두 사람을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거냐, 줄을 세우지 않는 거냐. 순열과 조합이죠. 압니까? 다 졸린 듯한 표정으로 기말고생합니다.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 관리 문제라는 게 그 시메트릭 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러니까 통신을 할 때 내가 많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텔레 또는 SSH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하나의 세션이 만들어진 거고 그 세션에서 뭔가 비밀 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 키 매니지먼트 문제예요. 그래서 보안 문제 중에 이 키 매니지먼트 이슈가 굉장히 큰 범위 중에 하나씩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키가 필요하다고 하면 키를 몇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가 그 이슈입니다. 자, 아까 시메트릭 키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퍼블릭 키. 퍼블릭 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40명이 쓴다. 그러면 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41개? 41개는 맞춤법 틀리죠? 41개. 41, 42, 41, 42. 41? 왜? 각자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키가 하나. 퍼블릭 키는 누구 거죠? 모두가 쓴다? 40명이 키 한 개를 공유한다?
또 다른 마흔 개 말고 또 다른 없나요? 알고스 동아리는 몇 개입니까? 8개가 필요하죠. 8개. 각자가 퍼블릭 키도 있어야 되고 프라이빗 키도 있어야 돼요. 2개씩 필요합니다. 2개씩. 퍼블릭 키는 쉐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키인데 공개를 하는 거예요.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퍼블릭 키는 절대적으로 개수가 줄겠죠. 그죠? n명이 있다라고 쳤을 때 2의 n 개만큼의 키가 필요한 거고, 시메트릭 키는 n combination 2 또는 n permutation 2 개수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private key, 그 시메트릭 키, 퍼블릭 키를 쓴다고 했을 때 키 문제가 이 시메트릭 키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키를 만들어내는 이 어떤 중앙 서버, 센터 같은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여기 어떤 두 사람에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그 통신이 길게 유지가 되지는 않겠죠. 짧게 전화를 한다,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 뱅킹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두 사람에서 어떤 세션이 만들어지고 그 세션에서 유지가 되는 시메트릭 키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 시메트릭 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여기서 안전하게 두 사람에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키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가 이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메트릭 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면 내가 누구랑 앨리스랑 바비 통신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앨리스랑 바비 통신하는 키 A, B라는 걸 서버가 만들어줘요. 서버 만들어주는데 이 A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을 해서 주고, 그 다음 이제 퍼블릭 키 B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인크립션해서 다시 주면 얘가 다시 앨리스와 통신 키 AB 쉐어드 키 시메트릭인데 퍼블릭 키로 우리가 암호화를 주면 얘가 인크립션을 해서 시메트릭, 그러니까 세션 키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라는 걸 이용해서 센터에서부터 세션에 대한 시메트릭 키를 발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특정 SSH를 실행한다, HTTPS를 실행한다 그랬을 때 서버부터 이런 키를 만들어내서 어떤 세션에 대한 이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 구현한 사례가 커버로스가 우리가 원타임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원타임으로 내가 특정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할 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앞서 얘기한 이 세션 키를 만들어내는 과정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이쪽 내용도 우리가 다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용어를 또 하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ublic Key, 전자서명 게 공인인증서예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경우에 보면 이렇게 레벨 유지하고 루트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인증서를 보면 그 인증서의 관리 이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내가 어떤 그 여기 레벨 어떤 위치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게 Public Key Infrastructure고,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전자서명이 몇몇 이제 최상위 도메인이 2군데, 3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키를 이용한 또는 암호화를 이용한 뭔가 안전한 통신 우리가 할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인터넷 얘기인데
자, 인터넷은